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박송희 아나운서 아직 휴가 안 갔다 왔죠? 네, 아직 안 됐어요. 보통 이 7월 말부터 8월 한 중순까지가 이제 휴가의 피크 시즌인데 네. 이때는 뭐 휴가지도 물반 사람반이고 네. 또 고속도로도 정말 사람이 많고요. 뭐 어디나 지금 사람이 많을 텐데 이 휴가지 못지않게 이곳도 사람으로 붐빈다고 하죠. 네,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네. 8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하반기 공채 준비한 학생들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가가 그렇게 북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잡정보센터 이제 벌써 5주째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안 보신 분들 나 늦은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만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 이게 또 어떤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하반기 대기업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그렇습니다.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CJ그룹 종합 적성검사, 인성과 적성검사가 좀 따로 있는데 이거 고득점 전략을 살펴볼 차례를 가져볼 텐데요. 수천 명의 취준생의 인적성 검사를 합격시키신 분입니다. 위포트의 홍기창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대해도 되죠? 오늘 또 문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CJ 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죠. 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입니다. 네. 오늘도 강사님, 예. 네. 이게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에 취준생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온라인 입사 지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온라인 입사 지원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기 전에 스펙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정보센터는 가장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지금 스펙업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스펙업 입력하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 주세요. 거기에 방송에 출연한 조민혁, 홍기창,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로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알고 싶었던 것들 모두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CJ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한번 모의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 먼저 관심 회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관심 회사를 최대 3개 그리고 직무도 3개까지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대라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어떤 계열사, 어떤 직무에 대한 어떤 목표가 명확하다면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조금 고민이 된다 싶으시면 어떤 특정 비슷한 업계의 계열사를 묶어서 입력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과 옷쇼핑 이렇게 해서 유통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CJ 푸드빌과 제일지당 이렇게 해서 식품 기업으로 묶든지 해서 2가지, 뭐 많게는 3가지까지도 입력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J는 계열사별로 예를 들어서 CJ 제일지당 마케팅 지원자가 최종 합격을 올리브영 MD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열린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입사 지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처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CJ 간단한 개인 사항을 입력한 뒤에 본인이 어떤 회사 그리고 어떤 직무에 들어가고 싶은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J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증명사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네,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걸 보면 아무래도 CJ는 유통 그리고 문화기업이기 때문에 B2C로 해야 되는 직무가 많아서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사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입력사항에 대해서 쭉 하시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인의 병역이라든지 장애 여부, 보훈 여부에 대해서 입력하는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하시고 나면 본격적으로 학력 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CJ는 신입 채용에 있어서 대졸 사항을 따로 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J는 전공에서도 부전공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빼먹지만 말고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력사항 쭉 입력해 주신 다음에는 어학사항 그리고 자격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CJ는 해외 경험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거주 경험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험들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외국사항, 해외 사항에 대해서 입력한 뒤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여타 활동 등에 대해서도 기입하는 난이 모두 삭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소개서에서 녹여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CJ에서 어학 점수 쭉 입력하고 난 뒤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사항들에서 입력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J 온라인 입사 지원서 작성 요령을 살펴봤는데요. 기업별로 약간씩 다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CJ Job Inside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현직자 실제 인터뷰 그리고 직무 동영상 그리고 직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시고 직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합격 전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CJ 직무적성 검사 합격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하고 계십니다. 5주차 저희 순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CJ그룹의 종합 적성 검사 고득점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홍기찬 강사님, 이게 보니까 삼성은 G사트, 현대차는 H매치라는 이름이 있는데 CJ는 보니까 CJAT와 CAT. 캣. 요게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있던데. 캣과 CJ는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구분해서 해주시죠. 별건 아니고요. 그 CAT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적성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CJAT는 이제 인성 시험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시험을 볼 때 적성만 보고요. 나중에 면접장 가서 인성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성을 볼 때 인성 시험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CJ도 이제 그런 방향성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 더 큰 차이는 이제 CJ는 사실 타 기업들 대비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난이도가 좀 낮고 그다음에 우리는 왜 지난 시간 저희가 현차 이야기를 할 때 영역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 시험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CJ 적성 같은 경우에는 55분 동안 95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짧게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 한 250문항을 한 45분 정도. 그러니까 인성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분당 한 5문제가 넘는 문제를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독해하면서 가끔 가다가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인성 검사를 끝까지 못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다 풀지 않으면 무조건 불합격인가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 적성은 이제 그렇진 않은데 인성 같은 경우에는 결과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성은 물론 실력이 미진한 친구들이 못 풀고 또 끝까지 못 풀고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인성은 충분히 여러분들 다 푸셔야 합니다. 인성은 본인의 어떤 알겠습니다. 인성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찍으시면 안 되고 그냥 바로바로 본인 생각나는 대로. 대로 본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성 검사는 바로바로 제 시간 내에 모든 걸 풀어야 되지만 이제 적성 검사는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올려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5분 동안 95문항 많은데 이거 다 풀 수 있을까요? 홍지찬 강사님 같은 분들이 있을까요 또? 이거 다 푸는 친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한 7, 80문제 정도. 제 학생들 보면 합격권 친구들 다 60문제 정도 건드리고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 한 2문제 가까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CJ는 뭐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던 삼성이나 현차보다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공간 지각이라든가 뭐 상식 파트가 그다지 어렵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되게 시간이 압박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그 수능 시험 때도 옆에다 이제 시계 놓고 하잖아요. 1분당
한 문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점점 이 숫자가 줄어들수록 집중은 안 되고 이거 안 풀면 안 풀면 안 되고 이런 떨리죠. 생각 때문에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금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세오라 내오라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제거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금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 상황을 네. 계속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 기찬 쌤이 이제 G사트를 중심으로 풀라고 하셨고 HMS는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CJ는 좀 쉽다고 하셨는데 그럼 따로 문제집 안 써도 되는 거야? 사서 풀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 여름날의 기적 시리즈를 하면서 저는 이제 삼성하고 현차 다음에 당연히 뭐 LG나 SK 뭐 이런 기업들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CJ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CJ 그룹 매출이 기분 나쁘십니까? 30조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 그룹 매출이 380조고 SK 그룹 매출 한 12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CJ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 학생들한테 채용 비중이라든가 기회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근간이 물론 제당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유통, 그다음에 미디어 뭐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직 시장에서 가장 취업이 어려운 문과 여대생들 입장에서는 유일하다. 또 굉장히 로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CJ ENM만 가야지. 솔직히 CJ ENM 들어가기가 삼성전자 들어가기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큰 기업이 아니라서 조금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적성을 CJ 베이스로 공부하는 건 비춥니다. 왜냐하면 CJ는 적성 시험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여러분들 준비를 하면 다른 기업 적성을 좀 잡았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본 베이스의 시작은 어려운 기업의 적성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CJ는 나중에 문제집도 보면 여러분들 서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서류가 붙은 다음에도 문제집 한 서너 권은 충분히 독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전 준비는 조금은 저 범주가 넓고 난이도가 있는 기업으로 준비를 하라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쉽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약간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취준생들이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지 이게 체감만 그런 건지. 실제로 이제 CJ를 네. 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문과 여대생들이 준비를 하니까 네. 적성이 좀 약한 편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근은 16년 올해 상반기를 보면 예전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뭐 두산이라든가 현차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유형들 또 정부의 NCS 이런 파트들을 보면 사실 절대적인 기준치로 봤을 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뭐 G사트나 HMAT 같은 좀 어려운 시험에 기준을 맞춰서 하셔야 CJ 시험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출제 경향을 살펴봐야 될 텐데 워낙 그 대기업 공채의 어떤 변화가 좀 잦아서 취준생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점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유형들을 보면은 사실 CJ는 일반적인 모든 적성 시험에 나오는 언어, 수리, 추리 그리고 공간지각, 인문학적 소양 파트가 나와요. 예. 그래서 CJ를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기업들과 다른 게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국사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상식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언어 능력이 한 27문제에서 38문제. 그러니까 유형이 딱딱딱 시간대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버퍼가 있습니다. 수리 영역은 한 24문제에서 한 30문제 정도. 예. 그다음에 추리가 한 22문제에서 27문제. 공간 지각은 출제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인문학적 소양은 이제 뭐 컨텐츠라든가 문화상식, 영화상식 이런 것들과 결부지어서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그럼 유형별로 어떤 문제들 나오는지 또 짚어주시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그다지 뭐 다른 기업 적성들과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네.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간의 관계, 네. 그래서 제시된 단어들과 이것도 이제 삼성에도 모두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장 배열, 문장들의 순서를 바꿔놓은 다음에 순서를 잡아봐라 뭐 이런 식의 유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능 때부터 여러분들이 줄 거쳐왔던 독해 파트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리 같은 경우에는 수추리 파트. 수추리는 이것 좀 인적성에서 촌스러운 거라서 다른 기업들은 좀 안 내는데 CJ는 좀 쉽게 나오고 있어서 숫자들의 나열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숫자가 나올 거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그다음에 언어 추리 파트는 지난 시간 제가 현대자동차 이야기할 때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언어 추리 파트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예. 추리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파트 그리고 응용 계산. 응용 계산은 다시 말해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또 출제되고 있고 공간 지각은 유형이 아주 쉬워요. 3D 블록 한 2개 정도 보여준 다음에 이거 합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또 없는 것 골라라 이런 것들 출제되고 있고 말씀드린 인문학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인적성에서 또 이제 인문학적 소양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J ENM에서 뭐 쇼미더머니 지금 뭐 출연자 중 뭐 아닌 것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트와이스 뭐 몇 명이냐 뭐 이런 네 그래서 좀 당황했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쉬울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제가 가면 이제 100% 맞출 수 있는. 현대차 그룹 인적성 검사에는 역사 에세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CJ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어떤 게 보통 나오는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CJ 그룹의 특징이 그 면접장 가서도 문제를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유통이라고 치면 CJ는 오쇼핑 이거는 이제 컨텐츠하고 유통하고 결부지어서 티커머스로 물건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미디어와 문화 컨텐츠 유통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문화 산업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한류의 선봉장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CJ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컨텐츠와 관련된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영화 관련된 상식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애 상식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에 포커스 맞춰서 또 TV를 많이 봐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틀려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보다는 다른 부분에 사실은 더 많은 시간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네. 너무 목매지 마라. 목매지 마라. 결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입니다. 언어 유형 27에서 38문제 정도 된다고 출제된다고 하셨는데 비중이 제일 높아요. 어떤 특징이 그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시험을 보냐면 보고서를 또 많이 써야 되고 또 읽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직장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 간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동의어, 반의어, 그다음에 인과관계, 상하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요. 그리고 요 부분들은 문과들은 좀 잘하는 편인데 오히려 지금 이공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 개념 정도, 단어의 뜻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문자 배열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접속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러나 이렇게 좀 접속사를 주고 이제 문맥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CJ는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독서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좀 보셔야 돼요. 신문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고 또 삼성에서 보는 적성이라든가 토론 면접, 그다음에 금융권 논술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는 구직자들은 꼭 경제신문 같은 걸 꼼꼼히 체크하고 계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이게 학생들이 신문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문을 막상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실제로 신문을 읽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정말 궁금해하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것과 네네. 신문지 방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게 나온 그렇죠. 거니까 이게 어떤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나한테 시간이 촉박한 나한테 도움이 그렇죠. 될까 이런 고민하신 분들은 있을 것 네, 같은데 정말 많이 그런 분들한테 고민을 해서. 어떻게? 신문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신문 독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적성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면접장까지 가기 위함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면접장 가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임원분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둔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토론 면접장 가면 주제가 나올 거 이번에 분명히 김영란법 찬반 토론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예요. 또 거기에 가가지고 또 김영란이 누구지 뭐 이러면 집에 오는 거니까 신문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김영랑 아닌가 이러면서 지금 제가 헷갈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제가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신문 얘기했더니 완전히 표정이 검색을 야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야. 당장 봐야지 이런 느낌이어서 네, 맞아요. 시사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홍기차서 이렇게 이글거리는 무슨 소리야 지금 정색. 이런 느낌이. 근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릴 건 네. 안 읽던 친구들 읽기가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기사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단일 기업의 어떤 그 이슈 사항을 보지 마시고요. 브렉시트라든가 미국 네. 금리 인생이라든가 뭐 이런 거시적 트렌드가 각기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발췌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홍쌤이 얘기한 대로 그 CJ가 여학생들 또 문과생들이 또 집중적으로 지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여학생들이 수리 유형을 좀 어려워한다 이런 통설이 있잖아요. 이 수리 유형 특징은 좀 어떤 살펴봐야 될 것 그 같은데. 문과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수학 포기한 지가 언젠데 지금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수학할 산수예요. 거였으면 이과 같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무슨 인수분해 같은 거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수준이니까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까먹으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좀 문제 체크를 하시고 이거는 모든 적성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정식 문제, 연립방정식씩 세우는 노력 정도. 네.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진간 문제.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들이니까 네. 한번 정리는 좀 하셔야겠죠. 이 그리고 이제 정도- 자료 해석 두 가지가 출제됩니다. 이 정도 안 할 거면 대기업 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화가 많이 정도로 났어요. 네.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출제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궁금한 게 이게 막상 뭐 연립방정식이다 뭐 인수분해다 이렇게 보면 아는데 이게 사실 이거 보려면 막상 개념 원리 막 먼지 쌓인 거 꺼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해야 솔직히 되거든요.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그러면 개념 원리든지 뭐든지 간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재를 한번 쭉 훑는 걸 추천하세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모의고사만 이 쭉쭉 부분은요? 풀어보는 게 더 나을까요? 기본기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제 예전 아, 네. 학생 중에는 뭐 선생님 저는 로그가 뭔지 몰라요. 거듭 제곱이 뭐 제곱분도 잘 모르는 친구들, 좀 과거에 심하다, 운동했던 진짜.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저하게 맞추는 기본기가 건못 맞출 것 네. 같은데 로그 이런 거. 예, 아셔야 됩니다. 그 네. 기본적으로 부족하면은 저기 중학교 문제집 정도는 풀어보죠. 창피하게 느끼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제 학생들 그렇게 들어갔던 친구들 정말 많고요.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2, 3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기본기가 좀 있는 분들은 그냥 나와 있는 문제 수준이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인수분해를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수준이니까 그 정도 문제는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좀 체크하면서 풀어보는 연습으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지금 보시면서 연립방정식은 또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로그 뭐야? 그런 분들이 이제 저기 녹색창에다가 연립방정식 찍어보시고 네. 또 어떻게 개념 이해하신다는 네, 거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보니까 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공간 지각입니다. 음. 수리에 이어서 또 공간 지각도 여자분들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 아무래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나오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공간지각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9가지 유형이 출제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은 제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전개도를 보여주고 전개도 5개 보여준 다음에 다른 전개도를 찾으라는 수준에 출제가 되고 현대자동차는 그 전개도를 또 보여준 다음에 그 전개도를 또 돌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CJ는 그냥 아주 단순한 큐브 블럭 2개를 보여주고요. 이 2개의 블럭을 합쳐서 나올 수 있는 도형 또 없는 도형을 찾아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부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데 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 지금 입체를 네. 전체로 보지 말고요. 그 입체 연결 부분 관련돼서 어떤 점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를 추적해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속도감이 좀 붙어요. 무슨 소리냐면 결국 유형을 좀 눈에 발라놓는 작업 정도는 이행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니 근데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쉬운데 이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이런 거 뭐 인성이든 뭐 적성이든 이걸 뭐 이 기업을 떠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진짜 공간지각력이 아예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예. 공간지각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재능이 저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재능이 없는 친구들이 이거를 이렇게 어떤 이게 해주시는 팁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이게 느는지 실제로 느나요? 느는 유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개도 문제라든가 펀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패턴이 좀 들어와요. 네. 근데 큐브 블럭 뭐 이런 부분들도 3D 마찬가지로 블럭 이런 거, 그 3D 그런 블럭으로 거, 나와요. 네. 입체로 나오니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영원히 해도 안 될 친구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친구들도 네,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문과 여대생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무슨 뭐 저기 2대 경영학과 나온 여대생이 카이스트 나왔던 공대생들과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전공, 비슷한 계열, 비슷한 성비와 같이 경쟁을 하니까 네. 저는 좀 어느 정도라도 연습을 해야 네. 실전 가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노력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그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게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좀 풀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문과생들이 수출이나 뭐 언어 추리 같은 게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추리 영역인데 CJ 추리 유형이 있다고 아까 했는데요. CJ는 추리 유형의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그 뭐 모든 CJ는 다른 적성 대비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수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 나열들을 보여줘요. 근데 요 LG도 출제가 되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숫자들의 나열을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수열을 떠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군 수열 그런 걸 출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안 나와요. 나오는 건 그냥 사칙 연산입니다.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해서 출제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출이도 절반 정도는 유형이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IQ 테스트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는 연습한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지만 패턴들이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유형들, 한 대여섯 가지 유형들이 있고 제가 다음 시간 때 여유가 되면 그런 유형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를 해놓으시면 적응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언어 출리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으로 풀지 마시고 손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네. 지금 느낀 게 기찬 쌤 말씀하실 때 숨을 안 쉬시는. 호흡이 기시네요. TV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해답지 같은 분이다.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에 숨을 안 쉬셔가지고. 대본에는 전혀 없는데 계속 정말 많이 명쾌합니다. 나오세요. 근데 정말 듣다 대단합니다. 보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 CJ그룹의 작년 그 하반기 공채 때 종합검사 적성검사를 10월 24일에 봤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일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약간 한 3개월 정도가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좀 늦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도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 중에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미 늦었고요. 한 절반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9월 달은요 적성 공부를 못 하게 돼요. 자소서 마감 기간이 보통 한 9월 10월 중순 그다음에 20일 경 그때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할 하반기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내, 그러니까 8월 내에 적성의 경쟁력 끌어올리는 작업은 완료 짓는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형별로 면역력을 높여놔라 이런 말씀 명쾌하게 해주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CJ 종합 적성 검사의 고득점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그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노력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다행히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하다 못해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건데 자료 해석에서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제수하고 피제수를 적어놓고 목과 나머지를 찾잖아요. 네. 목을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긴 객관식이니까 보기에 있는 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율을 볼 때도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치면 보기부터 먼저 봐야겠죠. 3%, 5%, 8%, 10% 띄엄띄엄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올림으로 소거해가지고 축약시켜서 문제 접근하셔야 되고요. 타이트하게 붙어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이거 고시 공부 아니니까 공부한다고 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유형 패턴 익히는 작업을 한 달 동안 가볍게 터치하시고 9월 달에 자소서에 몰입하고 요 시즌 프로세스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뭐 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본인이 어떤 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이게 좀 파악을 하시고 유형을 좀 파악하시고 또 시간 배분 전략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공부한 시간 대비해서 이런 건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런 네. 것도 효율적으로 준비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예. CJ는요 찍으면 점수 깎이나요? 이 CJ도 그런가요? 실제로 CJ 같은 경우에는 문제 다 못 풀었던 친구들이 많고요. 제 합격자들을 보면 이런 건 찍어야겠죠. 보기 중에 뭐 상당히 많은 보기 수를 날리고 한 2개 남아있다. 네, 딱 네. 보니까 난 3번이 답인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 자체가 없어서 접근하지 않았던 문제. 그 문제를 찍었던 합격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정석대로 문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인성검사 찍으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성실성에 어떤 척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성실하게 좀 푸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리포트의 홍기찬 강사님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임소환 강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강렬한 입사 의지, 갈수록 축소되는 모집 인원. 아직 대기업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2016년 여름 온라인 취업 카페와 함께하는 하반기 공채 합격을 향한 대역전곡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많은 시청 바랍니다.